안녕하세요. 엉클만세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하고 중앙일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할 거라는 오늘 개정안 입법 예고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피니언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과 그 다음에 중앙일보 신문의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증권 내용에 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청약 증거금으로 58조 몰렸다는 내용이죠.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58조 5천억 정도였고 5,50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58조 4,200억, 좀 모질하죠. 증거금 1억 넣어도 2주만 받을 수 있게,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자, 보이시죠? 격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거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다시 읽는 거예요. 네, 장경덕 칼럼 논설위원회 내용입니다. 10월 7일자 매일경제 격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장 논설위원은 신문기자로 30년을 일해왔어요. 그래서 일해왔던 그런 경력으로 이 격변의 시대에 본인의 어떤 느낌과,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신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불안해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다. 30년 전만 해도 성장률이 연 9%였는데 지금은 이제 3%를 얘기했는데 3% 아마 못 되죠. 올해는 못 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 성장도 언감생심이다. 올해는 우리가 나눌 파이가 되게 쪼그라든다. 그 실질 금리는 0% 시대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주식과 집값은 오르고 또 오른다는 내용이죠.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이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장 급격히 노화되는 것이 이제 충격적이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적대를 감내하기 어렵다. 네, 빈부의 격차가 감내하기 어렵다는 건데,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저같이 무딘 사람들 느낀다면은 많이 느낄 거예요. 빈부의 격차 더 심해질 텐데, 여기에다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괴리는 격변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거품이 꺼질 때 아수라장은 상상도 하기 싫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지정학적 격변을 쫓아가기도 숨가쁘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한다. 미중이 공존보다 격돌을 선택할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국내 정치 사회는 수기와 신뢰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진영 논리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는 정말 진영 논리의 어떤 가치의 대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열한 패싸움으로 변질됐다. 노동과 자본의 속성은 달라졌다. 하지만 적대적 대립은 그대로다. 인간과 기술, 시장을 모두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다. 인간과 기술, 시장을 모두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모두 다 무너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념과 정치 제도는 한 세대 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격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이 논설을 쓴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보수가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보가 성장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체제와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을 때 낡은 이념과 신념은 너무도 완고하다.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변화의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30년 저널리즘의 오랜 격언대로 팩트는 신성하다 라고 썼습니다. 격변의 시대에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가 미덕이다. 세상은 대개 회색인데 새까만 것과 새하얀 것만 고집하는 선명한 투쟁은 타협의 부재로 이어진다. 아마 지금 현실 그대로 아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도그마가 무너진 시대에 그것을 억지로 떠받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낫다. 격변의 시대에 창조적 파괴가 생존의 조건이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로 레프 톨스토이의 이제 말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대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자신이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모두가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나 아무도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꼭 그런 것 같다. 30여 년 동안 지켜본 한국의 조타수들은 예외 없이 그랬다.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나 정작 아무도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어떻게 자신을 바꿔야 할까요?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얘기. 창조적 파괴가 생존의 조건인 듯이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같은 날인데요. 중앙일보에는 가을빛이 쌓여간다는 문태준 시인의 마음 읽기라는 오피니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절도 하나의 공간이다. 계절을 사는 일은 새로운 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가을이라는 시간도 하나의 살림의 공간일 것이다. 이제 바람의 끝에는 서늘한 기운이 있다. 바짓단처럼 낮은 바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꽤 선선한 기운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 가을의 공간에 귀한 빛이 내린다. 제목이 가을빛이 쌓여간다예요. 김남조 선생의 시를 요즘에 자주 읽는다고 합니다. 다시 가을이라는 시 내용입니다. 그간에 여러 번 가을이 다녀갔는데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 부시어 과분한 거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정말. 김남조 선생님의 햇빛이라는 시 내용입니다. 햇빛이 아름답다. 아스만 옛 시절과 이후의 무궁세월 더 있다면 더 있는 그때에도 햇빛은 아름다우리니 이런 풍요 정녕 누가 주시었나.
햇빛은 내린다. 돌담과 둥근 풀잎 위에. 햇빛은 내린다. 돌담과 둥근 풀잎 위에. 빌딩과 빌딩 사이로 난 아스팔트 길 위에. 숲속 호적한 오솔길에. 버스의 찻장에 내린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얼굴에 햇빛이 내린다. 아, 이 햇살, 이 아까운 햇살. 은모래처럼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햇살을 두 손 바닥으로 받아들면서 그렇게 중얼거린다. 다나카와 슌타로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답니다. 저는 뭐 보지도 못했지만 그 시인은 시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의식에 바람 구멍을 뚫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나카와 슌타로의 시 중에서 한편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풀의 손님, 나무들의 손님, 새들의 손님, 그리고 물의 손님이라는 멋진 시구가 있답니다. 우리 인간이 풀과 나무와 새와 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풀과 나무와 새와 물의 손님이라는 거죠. 다나카와 슌타로의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의 생명은 대지의 사랑방에 잠시 묵고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나카와 슌타로의 살다라는 시를 통해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른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그대와 손을 맞잡는 것. 산다는 것은 지금을 사는 일이요, 그것은 갈증이 있지만 때로 햇살처럼 눈부시며 흥겨운 노래하듯 같은 것이며 서로의 공감을 늘려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일 테다. 우리는 무용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유용함을 발견한다. 돌멩이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재화가 아닌 것에서 돈보다 값진 것을 발견한다. 또한 잠시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나 풀벌레 소리를 듣는 일이나 저녁 노을을 한 번 바라보는 일에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 쪽에 보면요, 백두산 시인의 이제 올해 펴낸 시집에 풍경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풍경의 과잉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의 시선이 사라지는 것, 그리하여 저 너머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다. 키의 시선을 잃고 저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시인은 풍경의 과잉이라고 말한 듯했다. 그림자가 스며들지 않는 풍경들, 흙냄새를 품지 않는 풍경들, 나무의 그늘과 풀을 밟지 않는 풍경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 풍경들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절의 바깥 풍경을 우리의 눈에 높이 그대로 가끔은 바라볼 일이요, 거기에 유용함이 있음을 느껴도 볼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키의 시선이죠. 네. 가을빛이 쌓여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서 이제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7시가 좀 넘어가고 있죠. 수요일 아침에 오늘은 조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그 30년 논설위원 기자 생활했던 논설위원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음 읽기 그 문태준 시인의 기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추석 전과 추석 이후가 바뀐 것이라면은 아침에 좀 쌀쌀한 느낌들 그리고 새롭게 본 이 가을 하늘이 무진장 맑다는 것 그리고 차창 밖에 문을 내렸을 때 이제는 따뜻한 온기보다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떤 감염의 소식은 들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은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대로 팩트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현실 있는 그대로 해서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야겠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우리 시선의 눈을 우리 키에 시선으로 있는 자연, 풀벌레 소리 그리고 땅의 어떤 촉감들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매일매일 한번 한 편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기로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꿋꿋하게 이것도 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저를 살찌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되도록이면 유용한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키의 시선으로 이 자연을 좀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그리고 독자분들도 응원하는 엉클만세 TV가 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